증인은 12월 3일 23시 50분경에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707 병력을 추가로 국회 투입해서 봉쇄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죠? 맞습니다. 그거는 예. 없다가 그날 추가로 저한테 지시를 해서 처음에 계획이 없던 건데 처음에는 증인의 계획이 없던 건데 추가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건가요? 이게 그 전에 육개 장소 확보하라고 얘기하고 앞서서 22시 아까 17 몇 분에 그 707 두 개 지역도 헬기를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707 계획 최초는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도착하고 그럴 때 그 뒤로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야, 707 빨리 추가로 더 투입해라. 그래서 그때 처음 추가 투입을 저한테 지시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갑제 29호증에 6 이게 뭐 증인이 24년 12월 9일 검찰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적은 건 진술 조서입니다. 아까 그때 조사받고 서명 날인한 게 맞다고 하신 건데요. 한번 보시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23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으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다시 0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그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항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자, 14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죠? 예. 예. 그다음에 다시 다음 공소장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증인의 공소장 중에 일부인데 뭐 증인 공소장 받아 보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거기 67쪽에 보면은 이제 증인이 피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좀 시간 되면 설명을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고 이상현 장군이 한 말이 있고 707 특임단장이 한 말이 있고 또 아닌 말도 있고 이게 다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국회의 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인지하게 돼 있었냐면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 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10 수여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에 있는 밖에 있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아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여단장은 지휘통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예. 그래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증인은 계엄에 부여된 임무는 국회를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또 경계하라는 것 맞죠? 제출 12월 1일 날 아 이거 예 아니로만 좀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예. 받았습니다. 예. 국회를 확보하라는 것은 국회로 병력을 이동시켜서 통제권 안에 두라는 것이고 인원을 통제하라는 것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라는 것이고 경계하라는 것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국회 안전을 지키라는 뜻이죠. 그것은 시설 군인이 통상 임무를 받을 때는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 하면 통상적으로 그 밑에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세부적인 지침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예. 그래야 야부대 행동이 통일됩니다. 근데 예. 지금 방금 예. 하신 말씀은 예.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고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는 말만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때 당시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까지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전사를 국회로 출동시킨 것과 별도로 별다른 임무가 없다는 것이고 또 증인은 평소 주요 시설 등에 대한 방어 조치 매뉴얼 따라서 예하부대에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하부대에 마찬가지로 그런 매뉴얼 따라 지시한 거죠? 그 매뉴얼 따라 지시한 게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부여받았기 때문에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출동 시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고 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을 저지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출동 시에 받은 바는 없죠? 그 지시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 제가 지시받은 것은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최초 지시 예, 받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회의원을 안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그게 이제 두 번째 좀 지시였습니다. 이따가 여쭤볼 겁니다. 예. 증인은 이번 계엄을 위해서 국회에 미리 가보거나 그렇게 한 사실은 없죠? 미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국회를 아는 것은 저 후무적으로 해서 4층 국방위원회 가는 건 아는데 현재도 국회 정면으로 들어가 본 적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예. 이제 동영상 재상을 할 텐데요. 이 동영상 증인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횟수를 말한 내용입니다. 125쪽의 3 동영상 재상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 사령관께서는 지난 6일에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특전사령관 비아폰으로 한 차례 전화해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받으셨습니까? 당시에 707 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쯤에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 말씀
형태로만 여쭤보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시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뒤에 또 추가적인 통화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신 건 없습니까?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던 말씀이죠?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아까 말이에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받으셨죠? 예. 아까 박범계 의원이 말한 데 있어서 언론 보도에는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한 번 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총 2번 전화했다고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 3번 전화했죠. 답 정확하셔야 됩니다. 총 3번 전화하셨죠. 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엄이 있었던 날 예. 대통령하고 2번 통화했죠? 3번이 전화가 왔는데 3번? 2번은 통화했고 통화. 응. 한 번은 전화 통화가 안 된 겁니다. 예, 증인은 12월 6일 김명주 TV에서는 대통령과 1회 전화 통화했다고 했죠. 예 아니로만 대답해주십시오. 예 아니로만 대답. 이거를 제가 설명을 왜 이렇게 예, 됐는지를 잠깐만요. 이어서 예, 잠깐만. 그다음에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에 유영원 질의에서는 한 번 통화했다고 했다가 같은 날 박범계 의원 질의할 때는 2번 통화했다고 얘기했죠. 동영상에 나온 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예 아니로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 답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합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마저 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 오후에 조국 의원 질의에서는 대통령에게 3번 전화 온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2번 전화 왔다고 말한 거 맞죠? 맞죠? 말씀하시고서 예.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나왔죠. 예, 증인은 1월 14일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백혜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3번 전화 왔고 2번 통화했다라고 한 것이 분명 맞는 걸로 보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한 번 전화 받았다 해서 2번 통화로 바뀌고 다시 또 3번 전화 왔다가 다시 2번 통화했다라고 바뀐 건 맞죠? 진술이 바뀐 건 맞잖아요. 바뀐 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 말씀을 예, 들어야 추후에 이해하실 겁니다.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이제. 예, 추후가 그다음 아니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증인은 말씀을 2월 4일에 있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입니다. 바로 그저께, 예, 3일 전입니다. 이틀 전에 임종덕 의원 질의에는 요원을 빼내라라는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한 것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마치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전화 받은 것처럼 또 답변했죠. 맞죠? 기억나죠?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시면 예 아니로만 예로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로로 설명할 수 증인이 진술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 맞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청문회에서 곽규택 의원이 다시 질의를 했는데 요원 빼내라라는 말은 증인 자신이 예하부대에 한 말이고 2번이 정확하다라고 다시 정정했죠. 맞죠? 그 분명히 국회의원 빼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거 부분은 그 부분만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첫 번째 전화는 대통령의 부대 위치를 물었고 증인이 이동 중이라고 말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은 것이 다다 이렇게 말했죠. 그 첫 번째 통화 때 그렇게 예. 하셨습니다. 증인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9일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소서에 자소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죠. 12월 9일 날 첫 번째 조사 받았습니다. 예. 저기는 자소서에 적힌 시간은 계엄 직후 가지고 있던 비화폰 통화 내역과 증인이 적은 수첩 등을 확인하고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죠.
그건 제 기억이라고 분명히 전제 조건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핸드폰을 볼 상황에 이미 다 압수수색되고 제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그대로 진술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진술하셨어요. 거기다 제 기억으로 예, 하는 예. 시간대를 써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거기 있는 시간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예, 수첩을 보고도 썼잖아요, 그죠? 수첩 메모한 거 조그만 메모. 메모나 쪽은 수첩 거기는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습니다. 예. 을 144호증에 1 제시하겠습니다. 예, 여기 시간을 보면 00시 30분경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맞죠? 제가 자수서에 00시 30분 경으로 써놨습니다. 예. 증인은 그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 국방위 출석해서 또 대통령한테 전화를 언제 받았냐 그러니까 00시 30분에서 00시 40분 어간이라고 말한 바 있죠. 예, 그 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기는 최근 2025년 2월 4일 청문회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곽기택 의원 질의에서는 대통령을 또 전화 받은 시간은 00시 20분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거기 공소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30분인가 저한테 답변 기회를 지금 주시겠습니까? 아니 30분인지 20분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 시간대가 제 기억으로 해서 그 시간대를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핸드폰에 딱 찍힌 시간을 보고 썼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제가 00시 30분 전 뒤에 거 앞에 거 요 시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경이라고 표현을 썼던 겁니다. 만약에 20분인지 30분인지 약간 부정확하다면 그 처음에 진술했던 거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계엄이 끝나자마자 가장 일찍 진술했던 12월 9일 날 자수서 내면서 쓴 그 내용이 정확한 거 맞죠? 거기에 30분 최초에 제가 30분 경으로 기억하고 그 정도 전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30분 경위를 쓴 겁니다. 예. 만약에 통화하셨다면 얼마나 통화하셨습니까? 통화 길이는 기억나세요? 누구랑 대통령님이랑 두 번째 통화 길이. 시간 예. 얼마나 통했는지. 시간은 솔직히 그렇게 긴 건 아니었는데 제가 뭐 얼마큼 통화했다 이렇게까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통화한 시간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씀하셨죠? 통화한 길이. 예. 얼마큼 통화는 분명히 했는데 예. 거기서부터 뭐 1분 통화했냐 2분 통화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것까지 그렇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예. 을 125쪽에 5 동영상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사령관님 혹시 놓칠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잠깐 더 묻겠는데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휘 명령을 받았고 예, 그때 현장 지휘관들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 지휘관들이 몇 명이었죠? 707 특임단장하고 주로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죠? 자, 144호증에 1 제시하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707 특임단장과 상의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서랑 방금 동영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그 다음에
12월 9일 검찰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은 없는데 뜬금없이 2월 10일부터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가 추가돼요.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님 저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 6일 날 제가 대통령 2차 통화를 참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는 김병주 의원 얘기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여야 의원들이 있을 때 국방이 있을 때 자세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겠다고 해서 차마 그 내용을 거기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국방위 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가기 전에 12월 9일 예. 자수서의 내용을 썼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요. 그 지금 말씀- 시간 몇 분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말씀까지만 드리고 바뀐 건 맞죠? 그죠? 아닙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제가 군생활 34년하면서 군생활하면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을 하는데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예, 용어를 알겠습니다. 언어 순화해서 쓴 것이지 그거를 바꿔서가 아닙니다. 그거 내용이 아까 바뀌었다고 그 소초인 측 질문에 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이 그 중에 그 사람이라는 말 그건 확실히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이렇게 자기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정확히 근데 여기 맞습니다. 조서에 보면은 지시로 이해했다. 나는 그렇게 끌어내라는 걸로 내 스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 그다음에 사람 등 시민 등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획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끊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님에 대한 체면 아니면은 뭐 예의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국방위에서는 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까? 거기는 다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그때 당시는 제가 도저히 그 다음부터 그 제 언어를 순화하기 시작해서 그 말을 정확하게 안 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왜곡하고 또 말 틀렸네 걔로 이설할까 봐 그때부터는 이렇게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가야 된다고 해서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